100억 달러를 들여서 만든 망원경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관측 장비죠. 이 망원경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빅뱅 이론을 확인하는 것, 우주의 첫 빛을 포착해서 우리가 알던 우주 탄생 이야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망원경이 보내온 사진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뱅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배워온 우주의 역사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말입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증거들은 마치 범죄 현장의 단서처럼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서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뭔가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핵심 증거 8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너무 일찍 나타난 거대 은하들입니다. 제임스 웹이 2022년 첫 사진을 공개했을 때 전 세계 과학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은하들이 놀라운 선명도로 펼쳐졌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던 과학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사진 속 은하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이미 완전히 자란 모습으로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우주의 나이를 하루 24시간으로 비유해 볼까요? 빅뱅이 자정 0시라면 지구는 밤 11시쯤 생겼고 인류는 밤 11시 59분 58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이 발견한 거대 은하들은 새벽 1시에 이미 완전히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빅뱅 이론이 말하는 우주의 나이와 타임라인 자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차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망원경이 발명되고 증거가 쌓이면서 그 상식은 무너졌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딱 그때와 비슷합니다. 빅뱅 이론은 지난 100년간 흔들림 없는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망원경이 등장하자 그 토대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단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웹이 발견한 은하들 안에는 이미 무거운 원소들이 가득했거든요. 탄소, 산소, 철 같은 것들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신생아 사진을 기대했는데 이미 주름진 얼굴을 본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런 원소들은 별이 죽을 때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별이 평생 핵융합을 하다가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우주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주 나이가 겨우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이미 3세대, 4세대 별의 흔적이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주에 재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별이 타고 남은 재가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공룡이 멸종하고 지금까지 걸린 시간을 센주번 더한 만큼 먼 과거인데 이미 복잡한 화학 진화가 끝나 있었다는 거죠. 더 이상한 건 우주 곳곳의 가스구름들입니다. 빅뱅 직후에는 순수한 수소와 헬륨만 있어야 하는데 이미 무거운 원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별이 존재하기도 전인데 말이죠. 결론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이 우리 계산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거나 아니면 이 원소들이 빅뱅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어느 쪽이든 빅뱅 이론의 기본 시나리오는 다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서는 블랙홀입니다. 웹은 빅뱅 후 7억 년밖에 안 됐을 때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들을 발견했습니다. 태양보다 수억 배나 무겁습니다. 문제는 블랙홀이 그렇게 빨리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블랙홀도 폭식하면 토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천천히 자라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질 때 엄청난 열과 빛이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다른 물질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커지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웹이 발견한 블랙홀들은 그 한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블랙홀이 한두 개가 아니라 우주 곳곳에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진화한 속도가 우리 계산과 완전히 다르거나 아니면 우주 나이 자체를 잘못 잰 겁니다. 어느 쪽이든 빅뱅 이론의 시간표가 틀렸다는 뜻이죠. 이 순간부터 우주의 나이는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서는 우주가 너무 깔끔하다는 겁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뜨겁고 엉망진창인 입자수프 상태여야 합니다. 거기서 천천히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해보면 초기 우주는 극도로 균일했습니다. 온도 차이가 10만 분의 1 수준이었죠.
이 작은 요동이 점점 커져서 은하가 됐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웹이 보여주는 초기 우주는 너무 정돈돼 있습니다. 혼란에서 질서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이 아니라 이미 질서 잡힌 모습이거든요. 마치 누가 미리 설계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건 빅뱅 이론의 핵심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단순한 상태에서 점점 복잡해진다는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주가 처음부터 구조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빅뱅은 진짜 시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평생 배운 우주의 역사가 사실은 중간 챕터였다면 어떨까요? 빅뱅이 진짜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의 시작일 뿐이라면요? 이건 단순히 과학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와 연결되는 질문이거든요. 시작이 있다는 건 끝도 있다는 뜻이고 방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영원했다면 우리는 무한한 순환의 한 점일 뿐이죠. 다섯 번째 단서는 암흑물질랍니다. 암흑물질은 우주 물질의 85%를 차지하는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은하를 붙들어주는 중력의 근원이라고 배웠죠. 빅뱅 이론에서는 암흑물질이 먼저 뭉쳐서 중력 우물을 만들고 그 안으로 일반 물질이 떨어지면서 은하가 천천히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웹이 관측한 초기 은하들은 이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은하는 암흑물질이 거의 없는 것처럼 멀쩡히 돌아가고 있고 어떤 은하는 암흑물질이 불가능한 속도로 모여 있거든요. 결국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첫째, 암흑물질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둘째, 암흑물질이라는 게 애초에 없고 중력 법칙 자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거나 어느 쪽이든 빅뱅 이론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 무너지는 겁니다. 앞의 단서들이 전부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과학사를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격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을 때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죠.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증거가 쌓이면서 새로운 이론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전환점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100년 후 사람들은 2020년대를 이렇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빅뱅 이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우주론이 탄생한 시기라고 말이죠. 여섯 번째 단서는 우주 팽창 속도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빨리 커지고 있는지 재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38억 년 전 우주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지금 주변 은하들이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 직접 재는 겁니다. 당연히 두 방법이 같은 답을 줘야겠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두 값이 계속 어긋나거든요. 처음엔 측정 실수인 줄 알았는데 웹 같은 정밀한 망원경으로 다시 제도 차이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졌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주 초기와 현재의 팽창 속도가 우리 계산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주가 중간에 뭔가 예상 못한 일을 겪었거나 아니면 우주 나이 자체를 잘못 잰 겁니다. 빅뱅 이론의 타임라인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이제 더 불편한 증거로 가보죠. 일곱 번째 단서는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에 우주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다는 이론이죠. 풍선을 후 불면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론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주가 왜 이렇게 고르게 펼쳐져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우주가 순식간에 확 커지면서 울퉁불퉁한 부분이 다 펴졌고 그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요동만 남았다는 거죠. 이 미세한 요동이 나중에 은하의 씨앗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웹이 보여주는 초기 우주는 이상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대로라면 초기 우주는 아주 고르면서 미세한 씨앗들만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큰 구조들이 형성돼 있거든요. 씨앗에서 나무로 자라는 과정을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었더니 이미 다 자란 나무가 서 있는 것과 비슷하죠.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모델을 살리기 위해 만든 핵심 보완책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웹의 관측과 맞지 않는다면 빅뱅 이론 전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 자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단서는 순환 우주론의 부활입니다. 한때 이단 취급받던 이 이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거든요. 순환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영원히 반복한다고 주장합니다. 빅뱅은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라 이전 우주가 최대한 작아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반동이라는 거죠. 고무공을 바닥에 던지면 튀어오르잖아요. 우주도 그렇게 수축했다가 다시 팽창한다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 펠로즈가 제안한 등각 순환 우주론은 좀 더 세련된 버전입니다.
한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다 보면 모든 게 너무 멀어져서 시간과 거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 상태가 새로운 우주의 시작 조건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마치 멜비우스의 띠처럼 끝과 시작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웹이 발견한 성숙한 초기 은하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전 우주 주기에서 넘어온 정보와 구조일 수 있으니까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해도 하드디스크 파일은 남아있는 것처럼 우주가 재시작될 때도 어떤 정보는 다음 주기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 우주가 백지 상태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청사진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웹의 발견들은 이런 순환 모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빅뱅이 절대적 시작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되는 우주 순환의 한 지점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반응은 세대별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빅뱅 이론으로 박사학위 받고 평생 그 틀 안에서 연구한 원로 과학자들은 대부분 방어적입니다.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타임라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은하 형성 시간, 별의 진화 속도, 블랙홀 성장 메커니즘 같은 기본 전제들이 모두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을 때의 그 어지러움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100년간 경고했던 이론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위기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발견의 기회이기도 하죠. 우주가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복잡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이해의 문이 열리니까요. 양자 중력 이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들의 핵심은 빅뱅 특이점,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히 작고 뜨거운 점에서 시작했다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대신 우주가 아주 작지만 유한한 크기에서 부드럽게 전환됐다고 봅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빅뱅은 진짜 시작이 아니라 이전 상태에서 현재 상태로 넘어가는 전환점일 뿐입니다. 웹이 발견한 초기 우주의 성숙한 모습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인간은 시작을 알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죠. 그래서 우주에도 당연히 시작이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이야기 문법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우리의 한계일 수 있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100억 달러를 들여 만든 망원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뭘까요? 우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더 오래되었으며 더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빅뱅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에는 시작도 끝도 없는지 모릅니다. 그저 끝없는 순환만이 있을 뿐이죠. 앞으로 10년이 결정적일 겁니다. 로만 망원경, 루빈 천문대, 극대형 망원경들이 제임스 웹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쏟아낼 테니까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빅뱅 이론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우주론이 등장하거나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주과학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입니다.